존경하는 박연철 회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아쉽지만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전 2동, 범천 1, 2동 박광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정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은 우리 구의 복지 정책과 과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할 주제는 첫째,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운영 현황 점검과 향후 정책 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 방안. 둘째,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셋째, 고령 운전자의 안전 정책 현황과 실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제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 주제를 통해 구정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의 운영 현황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구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나가야 할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유예수 주민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주민복지국장 유혜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2023년 7월 제정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이후 조례에 근거한 신규 정책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3년 7월에 제정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가 7월에 제정되었지만 저희들이 이후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별도로 사례는 없지만은 독거 노인을 위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응급 안심 서비스라든지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규모와 예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는 8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억 1,500만 원 정도이고요. 혜택받는 홀로 사는 노인 숫자는 19,173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5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487명, 응급 안심 서비스에 3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1,738명, 또 무료급식 사업으로는 9억 5,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포함해서 7개 기관이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약 4,736명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도 명절 위로금이라든지 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라든지 또 인공지능 감성 케어 사업, 반려로봇 지원 사업, 또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1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총 208명의 어르신을 지금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제4조에 명시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계획을 구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한 바 있습니까? 우리 지원 계획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상자별로 하는 홀로 사는 노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사업별로 해서 별도 수립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홀로 사는 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정서적 고립입니다.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보다 어쩌면 정서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려로봇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감성 케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무제한으로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아리아 기계를 이제 보급을 하기도 하고 어르신들 집에 직접 파견 가서 돌봐주는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로 하는 노노케어라든지
또 3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인적 자원들이 어르신들 집에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는 등 홀로 사는 노인들의 어떤 정서적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6조 2항에 보면은 민간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지 그러고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지금 부산 진구 노인복지관하고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부산 진구 노인복지관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직접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는 네. 국비 보조 사업에 사용되는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종료 후에 사업 결과를 입력하고 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도록 매년 성과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과 관리에 이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며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업별로 매우 다릅니다. 다르고 우선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대상자별로 욕구가 무엇인지 욕구를 파악한 후에 사업별로 지침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비스가 필요한데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면 주민센터 연계해서 생활복지사를 파견한다든지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주민센터에 직접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팀에서 직접 나가고 동네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동네 희망복지사로 지금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 노인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계획은 좀 있는지 설명도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은 사실은 저희도 2023년도에 부산 진구 1인 가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국 12 우리 저 매칭 외에도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십이 대부분 이제 저희들 복지 사업이 이제 보조금 지원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도 있고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감성 케어, 음악 프로그램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게 1년에 예산이 한 5,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순수 구비가 들어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3교 사업, 또 저소득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순수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5천 세대를 돌봐주고 있고, 또 지니의 하루 등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구 자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제 답변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 우리 구의 국 12 매칭 사업이 구 자체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보다 좀 실질적이고 좀 정례적인 실태 조사, 그리고 정서적 고립 해소, 프로그램 강화 이런 여전히 좀 필요하다는 점도 좀 확인되고 있네요. 그러고 저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민의 중장기 종합 계획을 좀 마련하고 구 자체 재원과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조례가 선언적 성격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국장님 두 번째 제가 또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장애인의 자립에 참여에 관한 질문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의 현황을 좀 점검하고자 하고 보호작업장 운영과 발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망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이 어떻게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운영 개요 및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어떤 시설인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운영 현황과 이용자 수, 그러고 운영 프로그램, 그러고 생산품 매출, 만족도, 그러고 정량 정성 지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산진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사실은 직업 능력이 낮은 매우 중증의 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설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투명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근로장애인 20명, 또 훈련장애인 10명 해서 총 30명이 예.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또 사회적응훈련, 직업상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은 지역 협력업체와 연계한 콘센트 조립, 쇼핑백 제작, 각종 문구류 포장 등의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월별로 연간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익금이 4,497만 9천 원이 나왔습니다. 직무 만족도 정량 지표는 몇 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지, 평균 근속 기간이 얼마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또 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 관리되고 있고요. 정성 지표로는 직무 만족도 평가라든지 이용자 만족도 평가라든지 또 보호자 의견 수렴 등 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현황하고 생산법에 대한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대, 생산품 다양화, 자립 교육과 사회적 참여 확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중에. 네. 그리고 앞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목표 설정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반 고용 연계 실적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일반 고용 연계 실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실적에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면서 만약 실적이 부족하다면 향후 3년 내 목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3년간 일반 기업체 고용으로 연계된 연계 실적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 발달 장애인의 직업 재활은 단순히 이제 어떤 시설에서 노력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이, 발달 장애인이 우리가 보는 그 장애인들 중에 이제 조금 지적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라든지 이제 이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장애 정도라든지 또 이분들을 끌이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일반 고용으로 연계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채용해서 단기간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몇 년씩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사회적인 인식 기반도 조금씩 바꿔가는 이런 절차들 속에서 또 우리가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보호작업장에서는 인근의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하고 물컵은 어떻게 갖다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향후 목표는 3년 이내에 취업을 꼭 3명 이상 시켜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서비스하고 이제 복지시설 연계 노력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설 연계 복지 지원 확대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직업 대상 책임 보험
도입과 관련해서 보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추이 및 직업훈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 최근 3년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성별, 연령별 추이와 직무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 직업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의 성과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보면 실제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일자리 참여자가 조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전체 일자리 참여자의 약 45%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친구 우리 참여자들의 어떤 직무 적합성 평가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참여자들이 직무가 본인과 맞지 않다든지 선호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직업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또 다른 직업으로 또 재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을 통해 지금 부산 진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운영 중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직업 훈련, 또 직업 재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무 수행 능력, 뭐든지 일 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해내는 능력과 또 품질 관리 강화로 인한 매출 성장. 그다음에 3번째는 이용자의 어떤 자존감이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3가지 효과를 저희들이 조금씩은 미미하나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어떤 계획으로는 자체 생산품을 개발하면 단가가 그만큼 수익이 많이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호작업장에서는 자체 생산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직무도 조립하고 볼펜 끼우고 이제 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다변화해서 조금 더 역량이 다른 사람들은 좀 좋은 데 투입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늘 여기 와서 편안하게 일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지원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자료 기반으로 한 어떤 성과적인 피드백 이런 것도 저희들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적합성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정과 좀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고 저 근로자들의 임금 변화와 실질 소득 수준에 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 근로자들 임금이 최근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산 원가 상승, 그러고 뭐 부대 비용 증가, 그러고 실질 소득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 차원에서 복리후생, 또 휴가 지원, 급식 등 그 후생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진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2021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월 임금이 거기 일하신 분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고 네.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라서 월 12만 원의 월급을 지원을 하다가 2023년 8월부터 25% 인상된 지금까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은 사실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부대 비용이 함께 증가를 하다 보니 실질 소득 수준은 매출 증가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급식비는 지금 현재 시비 지원으로 재가장애인들 중식비를 지금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예산 지원은 그 정도이지만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자원봉사자하고 협력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자율휴가제 같은 거를 한번 도입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발달 장애인 관련은 저 서비스하고 복지 시설, 그런 뭐 좀 여러 가지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 연계와 복지 지원 확대는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나아가게끔 예.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실행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잘해 주었으면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령 발달 장애인 맞춤형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각지대 규모와 파악 방식하고 그러고 사각지대 발생 원인 조사, 그러고 홍보 및 발굴, 그러고 관리 체계, 그러고 고령 발달 장애인 맞춤형 지원 좀 순서대로 그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발달 장애인 중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대략적 규모와 파악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 부산 진군의 발달 장애인은 총 한 1,600명 정도로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갖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한 55%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자료는 우리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한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이제 발생한 주요 원인이 또 무엇인지, 그러고 별도 원인 조사를 통해서 좀 진행해 본 적이 있다면 그는 좀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조사 자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우리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요인으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뭐 아시게 되셨겠지만 사실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어떤 장애인들에는 어떤 서비스만 또 어떤 장애인들에는 어떤 서비스만 이렇게 이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간 활동 몇 명, 방과 후 활동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쪼개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동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이런 복잡한 어떤 서류 절차라든지 까다로운 행정 요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별도 조사로는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부양이 좀 어려워지는 고령 성인 발달 장애인 주거 고용, 그리고 돌봄 공백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굉장히 크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실은 고령 성인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주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재 부모들이 가족들이 책임지는 이런 방식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룹홈이라든지 어떤 지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주거 모델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나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게 아니면 진행하기 힘들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훈련이나 직무 전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와 신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발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일자리를 전담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관련인데요. 부모가 갑자기 이제 입원하거나 또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어떤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즉각적인 투입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 체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책들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하기는 정말 힘들고 그래서 중앙의 어떤 정책들과 발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아까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의 복지 키워드가 이제 돌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돌봄에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 좀 잘 들었습니다. 복지시설과 고용지원 확대는 좀 긍정적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실행 계획이 좀 필요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동안 참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의를 통해 장애인의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향후 정확한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안전정책의 현 주소와 실효적 정책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호 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전교통국장 김용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저 국장님 이렇게 이제 또 이 자리에 모시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우리 구에 65세 이상 주민은 약 8만 6천 명이고 운전면허 소지 고령 운전자는 3만 4,700명이 넘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도 연평균 28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증가 추세와 사고 위험에 대비해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먼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연평균 280건에는 우리 구 어르신이 일으킨 사고도 있고 타 지역 거주 고령 운전자가 우리 구 관내에서 낸 사고도 모두 포함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과 고령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투광기, 활주로형 횡단보도, 발광형 갈매기 표지판, LED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도 매년 설치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2022년도에 1,118명, 2023년도에 1,059명 좀 어르신들이 그 숫자가 면허를 반납한 숫자입니다. 매년 1,000명 정도 안팎에 반납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은 부산시에 10만 원 정도 교통카드에 그칩니다. 그걸 알고 계시지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구비 지원이 좀 가능해졌는데 집행부의 예산 확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본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그 박광림님께서 지난 8월 그 부산 진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덕분에 제 기장군,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에 이어 우리 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지원 대책 관련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제 내년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이미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 진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상 규모는 반납 출석 600명 정도를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센터나 노인복지시설에 홍보하는 사항, 홍보하는 외에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해 추진할 만한 그런 맞춤형 교육이나 홍보 방안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고령자분들이 중에서 여전히 생업이나 교통 이동을 위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증 갱신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네. 교육 이수 전에 병의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을 방문하여 인지기능검사 즉 치매선별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홍보물품도 배부하고 있으며 네. 예, 구 자체지구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시에도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예산과 실행 계획을 좀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 필요성에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계시리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새로운 정책은 첫 해에 자리를 잡는 것이 어렵고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령 운전자 향후 정책 수립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026년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시행 후에 이를 분석하여 대상인은 지원 금액 등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실에는 교통안전교육과 고령 운전자 표지교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이 발전하려면 지역 설정에 맞는 전략과 민간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의회도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현안들을 점검했습니다. 답변을 바탕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정책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